네, 오늘 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증권매는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시간 만들어 갈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워드들 먼저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했거든요. 어떻게 이사님께서 순위별로 꼽아주셨을까요?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자신감과 호실적의 주인공은 간다. 5위는요, 바이오주 올라와 있습니다. 4위입니다. 군입대 연내 진행한다라고 하죠. 맏형이 이제 연내에 군에 입대한다라는 모멘텀 가시화된 하이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혼돈의 드라이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자동차와 부품주 봐야 될까요? 오늘은 버텨주고 부품주 가운데서는 급등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3위입니다. 자, 2위 보시죠. 중국산 비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국내 태양광주 중심으로 신재생에 대한 관심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2위고요. 자, 로블록스 주가가 20% 넘게 점프했다라고 합니다. 사용자 수 증가 모멘텀 가지고 있는데요.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1위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안고 있는 쪽이 많습니다. 천천히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이사님께서 가장 가운데 관통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부품 올려주셨는데요. 네. 가장 좀 방향성 측면에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이사님. 자동차 요 앞단을 보면은 네. 오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동차주가 버텨주는 쪽으로 흐름의 이동이 초입인가라는 물음표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사님은 지금 어떻게 시장 분석하실까요? 일단 우리 작가님들이 굉장히 이 주제를 좀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모호합니까? 네. 정말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찝찝하다라는 것을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찝찝함을 느끼냐? 일단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주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수 대비해서 가장 강한 쪽은 반도체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리고 나서 이 달러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움직였었던 자동차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또 조정이 깊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금 자동차주, 부품주들 다시 봐도 괜찮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믿어야 되나? 아니면 실적을 보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는 조금은 다른 시각견을 놓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향후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조금 더 잘 팔릴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네. 반도체보다는 자동차의 확률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을 근 15년 동안 잘 버텨왔었던 산업이에요. 그런데 자동차는 이제 새로운 바람의 이 모습을 이제서야 좀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끌고 왔던 수백 년의 역사에서 이제 전기차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성적인 측면에는 반도체 쪽보다는 물론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자동차 산업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자동차와 부품주들은 저는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대신에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저는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분기 실적 시즌에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과연 테슬라의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오면 현대차라든지 기아도 덩달아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테슬라의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현대라든지 기아 당연히 주가의 조정의 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찝찝해하시는 분들은 분기 실적 다 확인하고 그때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역으로 이용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동차,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에 보여주는 아웃퍼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는 저는 조정이 오더라도 매수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동차 그리고 부품단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저희 전략 짜면 좋을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찝찝하다라는 말씀을 네. 계속 해주셨잖아요. 저희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옆에 차트가 나갔지만 그걸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오전 대비했을 때도 시세가 많이 빠졌고요. 맞아요. 그 빠진 수급이 간 곳이 바로 반도체 쪽으로 지금 맞아요. 많이 해석이 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현대차,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 수급 변화가 나오는데 이런 수급 포인트는 저희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약간 하루 변동 폭도 크네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전에 좀 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오늘 하루 강했다 해서 내일도 강하고 내일 모레도 강한 지금 시장이 아니죠. 오늘 강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퐁당퐁당 장세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하고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강한 날, 지수가 좋은 날, 해당 섹터의 힘이 좋은 날 조금은 빠르게 매매를 하는 것이 지금은 저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그렇게 상승 탄력도가 크게 지금 붙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긴 해요. 네. 올라오긴 하지만 뭐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위치에서 갑자기 확 움직이기에는 뭐 종목별로의 이제 제한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쪽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저는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의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2차 전지 쪽으로도 저는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 LNF 너무 흐름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매매를 하자라는 이야기들보다도 저는 자동차 부품주 단에서 중소형 개별주들 저는 현재의 흐름을 한번 역이용해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조정 시 매수 의견 그리고 어떤 이슈를 안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동차주도 그렇고 저희 한계단 위에 올라와 있는 이슈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와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묶어서 살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오랜만에 다시 강한 탄력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자동차주를 짓누른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회로 지금 확정적으로 태양광주는 봐야 된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뉴스 플로우 기준으로 보면 네. 기회다. 지금 여기선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땐 이미 시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나온 거죠. 네.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솔루션, 뭐 OCI 같은 기업들 이번 주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써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제 관심도가 높아졌던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태양광 관련주들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우선은 조금 더 보유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관심만 갖고 있었다가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 이 뉴스에 한번 따라 들어가 볼까?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넓게 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태조 이방원 장세였을 때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섹터 안에서 태양광 다음 풍력, 수소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서 대기하는 매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 확장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필수입니다. 필수입니까? 네, 순환매 장세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것은요. 네.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예요. 무조건 그 섹터가 좋다 그래서 계속 그 섹터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태양광만 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태양광들이 한번 쉬게 되면 그거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원전은 지금 네옴시티에 대한 악재가 좀 불거졌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은 조금 따로 빼놓고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금 수소라든지 풍력 쪽에서 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신규 매수는 풍력이라든지 수소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보다는 수익을 좀 확정짓는 매도의 이 액션이 조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태양광이 여기서 더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태양광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성과를 내기에는 태양광 쪽보다는 수소라든지 풍력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던 대체적으로 많이 쉬었던 다른 에너지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지금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장 신재생 이 섹터의 전략을 저희 딱 정리를 해보면 네. 태양광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확정 짓자, 일부 수익을 실현하자. 그쵸. 그리고 만약에 계속 관심이 있다면 수소 풍력 쪽으로 재매수는 가능하다. 여기서 포인트를 포인트. 수익을 확정 짓지만 일부만 확정 짓자. 아하.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 쪽에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50주는 수익을 확정지어서 그 50주를 수소라든지 풍력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은 50주는 한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해도 늦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점검 받아봤고요. 하나 더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사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이슈를 올려주셨어요.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 시장의 오늘 중심에 있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 게임 저희가 묶어서 살펴보긴 할 텐데 이사님. 네. 묶어서 봐도 되는지 첫 번째. 그리고 이걸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이슈로 봐도 되는지 궁금해요.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같이 봐도 되긴 합니다. 어차피 움직일 때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실적을 보면서 게임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을 보면서 메타버스에 관심을 둘 것이냐 이것에 조금은 차별점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성장성이라든지 기대치만 높여갈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가 이번 주에 처음 나온 단어라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난 1, 2년 동안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메타버스 하지만 메타버스가 정확하게 뭔데? 그리고 메타버스로 인해서 도대체 기업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러니까 기대치는 높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전원 관련해서는 기기 쪽, 뭐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러한 기기 쪽은 정말로 이제 매출이 찍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반등 시에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실적도 실적입니다. 실적도 실적이면 실적 안 좋은 게임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괜찮은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게임주 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인식을 하는 건 NC소프트, 뭐 펄어비스, 컴투스가 이제 대표적일 것 같고 그리고 작년 또 한 해 동안 가장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본업보다는 NFT라든지 신성장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받았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분기 실적 시즌에는 저는 이러한 대표적인 게임주들보다는 네. 제가 잠시 후에 공약주를 하나 또 게임주로 준비해 왔거든요. 원픽은 오늘 게임에서 네. 나왔군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같은 섹터 안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더 강한 시세를 좀 받을 만한 종목에 선별적으로 지금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게임주 보면 NC소프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니까 NC소프트 이제 매수를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의 이 상승은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쇼커버링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지수와 연동되는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실제로 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쪽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위기를 조금 더 탈 가능성은요. 사실 성장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미국장에서 강할 때는 국내 관련주들도 살짝 올라오는 패턴을 보여서 최근에 좀 연속적으로 빨간불이 나오기 때문에 손실권이신 분들도 조금만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할까 마음 졸이시는 부분도 네. 분명히 많으실 거라서 그렇죠. 살짝 탄력을 조금 더 기대해도 되는 구간인지. 일단은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제의 상승은요. 사실 글로벌 이슈,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유럽 쪽에서의 좀 개선된 뉴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반등이 나온 것인데 이 반등력이 오늘 한 번 더 이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단은 환율의
그동안에 좀 부담됐었던 성장주들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추가 상승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의 손절매, 지금 위치에서의 추매 저는 다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오. 지금은 우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가지고 가봐야 할 때 손절 타이밍이 이미 늦었습니다. 추매 타이밍도 지금 절대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는 걸 추천해 주셨네요. 자, 이제 원픽의 시간입니다. 힌트 이사님께서 미리 주셨습니다. 게임주 가운데 원픽입니다. 네. 게임주 가운데 그래도 5기 어디 있을까요? 5기 되는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게임주는 네. W게임즈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카지노와 연결된 그렇죠. 아하. 우리나라 이 게임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사행성 관련한 카지노를 이제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100%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해외 어디? 북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 아니 왜 북미 시장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당연히 결제를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달러 환차익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숨겨진 수출주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강달러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게임주 안에서 보면 W게임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 신작 게임이 2가지가 이제 출시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게임주들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 첫 번째는 실적, 두 번째는 신작에 대한 부재, 이 2가지가 모두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W게임즈 현재 위치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55,000원,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45,000원 이탈 시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는 게임주 접근해도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W게임즈 오늘의 원픽으로 받아봤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셨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